지난주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두 말끔한데 나만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설레는 마음으로 만난 친구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나타나 순간 서늘해진 경험은요? 나를 만나는 게 이렇게 대수롭지 않았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니 내가 속 좁은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눈썰미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속물근성이 아니라 수십 년 삶이 가르친 생존의 지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맹수를 만났을 때 그 동물의 내면을 살필 시간이 없었습니다. 털이 곤두섰는지 이빨을 드러냈는지를 0.1초 만에 읽어야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얼마든지 거짓을 꾸밉니다. 잘 지내요. 괜찮아요. 다 잊었어요. 전부 포장된 말들입니다. 표정도 심지어 눈물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절대 거짓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단추를 잠그고 구두를 신는 그 순간들. 이것만큼은 한 번의 충동이 아닌 매일의 선택이기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납니다. 비교. 두 사람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 천지입니다. 하지만 옷엔 먼지가 묻었고 구두는 광택이 없으며 손톱엔 때가 끼었습니다. 시선은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을 살핍니다. 두 번째는 낡은 면 블라우스를 입었지만 말끔히 다려져 있고 단추는 제자리, 깃은 바르게 세워졌으며 낡은 구두는 정성껏 닦여 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향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차 한 잔 마시고 싶으십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려고 입었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입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비밀 예고. 오늘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시니어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얼굴도 말투도 학벌도 아닙니다. 바로 단추가 제자리인지, 깃이 바른지, 구두가 닦였는지입니다. 겨우 그런 걸? 네, 겨우 그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겨우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단추 하나 떨어진 채로 나온다는 건 거울을 안 봤다. 나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용기.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옷 잘 입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절대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지금 옷장에 걸린 10년 된 그 옷도 조금 더 정성껏 다리고 단추를 확인하고 깨끗이 입으면 됩니다. 백화점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본론 진입.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옷차림으로 본성을 꿰뚫는 8가지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위험한 관계를 피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까? 1점. 청결함의 정도. 자신을 대하는 마음이 옷에 배어납니다. 지난주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신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옷은 특별히 고급스럽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면 셔츠에 회색 슬랙스, 그리고 낡은 가디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옷들이 하나같이 말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깃은 바르게 세워져 있었으며 구두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분이 자리에 앉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분께로 향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분의 존재감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날 오후,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트레이닝복을 입은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옷값만 따지면 앞선 신사분의 옷보다 몇 배는 비쌌을 겁니다. 하지만 옷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고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은 듯 기름져 보였으며 신발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것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관리의 외연화라고 부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옷차림의 인물 사진을 보여주고 각 인물의 성실성, 신뢰도, 책임감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옷의 가격이나 브랜드보다 청결함과 정돈된 정도가 신뢰도, 평가에 훨씬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더 책임감 있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옷을 다리고 깃을 세우고 구두를 닦는 행위는 단순한 외모 가꾸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내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날 사람들을 존중하겠다는 예의입니다. 반대로 흐트러진 옷차림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종종 자기 자신을 포기한 마음의 신호입니다. 어차피 나 같은 사람 누가 봐주겠어.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뭐하러 꾸미겠어 라는 체념이 옷에 배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은 결국 타인에 대한 무례함으로 이어집니다. 어차피 너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텐데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라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가? 그렇다면 생각하라. 나는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침대 속에서 따뜻하게 누워만 있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청결한 옷차림은 바로 이 철학의 실천입니다. 나는 오늘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작지만 확고한 선언인 것입니다. 결국 옷의 청결함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만남보다 깨끗하게 손질된 옷 한 벌이 그 사람의 본성을 더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옷을 입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저 아무거나 걸치셨습니까? 아니면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매무새를 가다듬으셨습니까?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이 점,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 상황을 읽는 힘이 옷에 드러납니다. 지난달 한 지인의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부분의 하객들은 예의에 맞게 정장이나 한복,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화려한 레드 컬러의 원피스에 큰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본인이 주인공인 양 말입니다. 그분은 큰 소리로 웃으며 사람들 사이를 누볐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너무 편한 차림으로 오셔서 마치 동네 슈퍼에 장 보러 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 인식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제복, 효과,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입은 옷에 따라 행동과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흰 가운을 입으면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정장을 입으면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은 사람들이 타인의 옷차림을 통해 그 사람의 사회적 인식 능력을 즉각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혹은 이해하지만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곧 더 깊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혹은 헤아리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결혼식의 신부보다 화려하게 입고 오는 것은 단순히 패션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만 본인이 더 주목받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냅니다. 장례식에 너무 캐주얼하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애도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병문안을 갈 때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정갈한 옷을 입는 것.
친구들과의 편안한 모임에 과하게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 중요한 가족 행사에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 이 모든 선택들은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하고 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에 맞는 적절함을 의미합니다. 옷차림 역시 이 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한 어르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는 매우 수수하게 입고 다니십니다. 하지만 손자 졸업식에 갈 때, 옛 친구의 환갑잔치에 갈 때, 혹은 이웃의 경조사에 갈 때는 반드시 상황에 맞는 옷을 정성스럽게 챙겨 입으십니다. 한 번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 있으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옷은 말이야, 내가 이 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거라네. 옷을 대충 입는다는 건 이 자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은 융통성이나 눈치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성의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를 중심에 두지 않고 지금 이 순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야말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자리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때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그 선택이 그 자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었습니까? 3. 과시욕의 유무, 브랜드 로고, 너머의 공허함이 보입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분들 말입니다. 가방에는 큼지막한 로고, 벨트에도 로고, 선글라스에도 로고가 반짝입니다. 멀리서도 나 비싼 거 입었어 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처음엔 와, 저분 부자이신가 보다 싶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가 어색합니다. 옷은 비싼데 표정은 불안해 보이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없으며 시선은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을 살핍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브랜드를 알 수 없는 수수한 옷을 입고도 당당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옷이 그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편하고 단정하고 품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소비자 행동 연구에 따르면 과시적 소비는 종종 내면의 불안과 자존감,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할 때 외부의 인정을 통해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비싼 브랜드는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외부에 증명하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시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들은 과시하는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그 내면의 공허함을 읽어냅니다. 저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는 건 내면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뜻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한 사회심리학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명품 로고가 큰 가방을 든 사람과 로고가 없는 심플한 가방을 든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더 실제로 부유할 것 같은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로고가 없는 가방을 든 사람을 더 진짜 부자로 추측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굳이 과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옷도 백화점이 아닌 재래시장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입은 옷은 언제나 깨끗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 번은 그분께 물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명품을 사는데 할머니는 왜 그런데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품이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어떤 옷을 입어도 귀해 보이는 거지. 그 말씀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옷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언어라는 것. 그리고 그 언어는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옷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는 예절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화려한 옷은 종종 빈곤한 영혼을 감추려는 시도일 뿐이다. 진정한 고귀함은 외면의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에서 나온다. 과시욕이 강한 옷차림은 나를 봐줘, 인정해줘라고 애원하는 외침입니다. 반대로 과시하지 않는 옷차림은 나는 이미 내 가치를 알고 있어.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라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옷장을 열 때 어떤 기준으로 옷을 고르십니까? 이거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나에게 어울리고 편한가? 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자존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말해줍니다. 4점, 소품의 정갈함, 디테일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 서 계신 한 할아버지가 지갑을 꺼내셨는데 그 지갑이 너무 낡아서 가죽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오래된 지갑 안에 카드와 영수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갑을 닫으시는 그분의 손길은 무척 정성스러웠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젊은 사람은 최신형 명품 지갑을 사용했지만 그 안은 영수증과 명함으로 가득 차서 지갑이 불룩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지갑을 꺼낼 때도 우르르 여러 장의 카드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소품은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표현적 행동,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성격과 가치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방식, 가방 속을 관리하는 방식, 안경을 닦는 습관, 시계를 차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정갈하게 관리된 소품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그 사람은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정리하는 습관은 큰 일을 해낼 때도 발휘됩니다. 셋째,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영수증을 그대로 두지 않고 정리한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깔끔하게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어지럽고 관리되지 않은 소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종종 삶에 대한 무관심이나 통제력 상실을 암시합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리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혹은 나 자신을 돌볼 에너지가 없어 라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한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은퇴하신 후에도 매일 아침 정갈하게 옷을 입으시고 손수건을 다려서 주머니에 넣으시며 안경을 깨끗이 닦으십니다.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이제 아무도 안 보는데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분은 계속 오후 1026 용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바로 나 자신이.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아. 그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소품을 정갈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학자 주인은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서 큰 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연못구어와 같다고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소품 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루는 습관이야말로 인생의 큰 일을 대하는 태도의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구두끈이 풀렸을 때 그냥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과 잠시 멈춰 서서 다시 묶는 사람, 안경에 얼룩이 졌을 때 그대로 쓰는 사람과 안경 닦기로 깨끗이 닦는 사람, 가방 속이 어질러져도 개의치 않는 사람과 틈틈이 정리하는 사람, 이 작은 차이들이 쌓여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형성합니다. 결국 소품의 정갈함은 그 사람이 디테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국 디테일의 축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외출하실 때 가방 속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갑을 꺼내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5점, 세월을 대하는 태도, 나이 듦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같은 80대이신 두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머리를 단정히 빗으시고 낡았지만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으시며 립스틱도 살짝 바르셨답니다. 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하러 꾸며? 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가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나를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아. 다른 한 분은 이제 나이 먹었는데 뭘 하며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으시고 잠옷 같은 옷만 입고 다니셨답니다. 거울도 보지 않으셨고 누가 찾아와도 늙은이 꼴 보러 왔냐며 자조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 중 누가 더 행복해 보였을까요? 당연히 전자였습니다. 자신을 가꾸는 할머니는 표정이 밝았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즐기셨으며 삶에 대한 의욕이 있어 보였습니다. 반면 자신을 포기한 할머니는 표정이 어두웠고 점점 더 자기 안으로 침잠하셨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늙었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정말로 더 빨리 늙어갑니다. 반대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정성스럽게 가꾸면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노화 연구의 권위자인 엘렌 랭어 교수는 유명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70에 80대 노인들을 20년 전 환경으로 꾸민 공간에서 일주일간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20년 전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고 대화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참가자들의 신체 능력, 인지 능력, 심지어 외모까지 젊어 보이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느냐가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가장 먼저 옷차림에 드러납니다. 나이 들었는데 뭘 하며 아무렇게나 입는 것은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단정하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고르고 정성스럽게 입는 것은 나는 여전히 존엄한 존재야. 내 오늘도 소중해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압니다. 85세이신데 매일 아침 면도를 하시고 와이셔츠를 입으시고 구두를 신으십니다. 집에만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편한 옷 입으세요 라고 해도 이게 내가 편한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으면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기분이야. 잠옷만 입고 있으면 하루 종일 잠자는 기분이거든. 중국의 고전 얘기에는 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도 삼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 이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이가 얼마든 자신을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월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과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꾸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옷차림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결국 옷차림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습니까? 거기 비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라는 체념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소중히 대하자는 다짐이었습니까? 6점, 멀리해야 할 신호. 첫째, 타인을 위협하거나 무시하는 복장.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온통 검은색 옷에 스파이크가 박힌 가죽 재킷을 입고 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표정, 헤드폰에서는 큰 소리로 음악이 새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 곁을 피했습니다.
빈자리가 있어도 그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옷차림은 의외로 흔합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문구가 쓰인 티셔츠,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노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도발적인 복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너희를 신경 쓰지 않아. 아니, 오히려 너희가 불편하면 더 좋아. 심리학자들은 이를 방어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깊은 내면의 불안이나 상처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오히려 공격적인 외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전에 먼저 위협하겠다는 무의식적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장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관계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대상을 피합니다. 설령 그 사람의 내면이 선하다 하더라도 외형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면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께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거나 당당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에 대한 경멸이나 무시가 깔려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은행 같은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편한 옷차림으로 와서 내가 뭐 어때서? 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어. 나는 너희를 존중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예는 경조사 자리에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옷을 입고 오는 경우입니다. 결혼식에 검은 상복 같은 옷을 입거나 장례식에 화려한 빨간 옷을 입는 것. 이것은 나는 이 자리의 의미를 알지만 굳이 무시하고 싶어라는 도발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로 헐벗은 채로 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질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 반항이었지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존중 위에서 발현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옷차림이 지속적으로 나는 너를 존중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차림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마저 지키지 않는 사람은 더 중요한 관계의 규칙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복장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결국 옷차림으로 타인을 위협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관계보다 자아를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옷차림으로 끊임없이 나를 건드리지 마 혹은 너희 따위는 신경 안 써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그 관계의 거리를 재조정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7점 멀리해야 할 신호 둘째, 지나친 무관심으로 무례함을 주는 복장. 동창회에 갔는데 한 친구가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 해진 운동화, 머리는 감지도 않은 듯 떡이 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 그 친구만 마치 운동하다 잠깐 들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바빴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친구는 특별히 바쁜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뭐 옷 같은 거 신경 쓰나 다 아는 사이인데 라는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최소 노력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노력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투자하는 에너지를 조절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입습니다. 문제는 그 아무렇게나가 상대방에게는 너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니 오히려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한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할머니는 아침에 할아버지가 일어나시기 전에 항상 머리를 빗고 가운을 단정히 여미신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식사 때는 반드시 잠옷이 아닌 제대로 된 옷을 입으신답니다. 젊은 세대가 보기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서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편하다고 아무렇게나 대하면 결국 서로가 소중하지 않게 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오랜 친구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방심합니다. 어차피 날 받아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작은 무례함들이 쌓여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공자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예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결국 모든 사람에게 무례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무관심으로 표현되는 복장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내게 신경 쓸 만큼 너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 라는 무의식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일방적이 되기 쉽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날 때 항상 아무렇게나 입고 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물론 가끔은 정말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그 관계의 균형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결국 옷차림의 무관심은 관계의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무관심 속에서는 진정한 우정도, 사랑도, 존중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을 만날 때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반대로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그 안에 관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8점, 멀리해야 할 신호. 셋째, 가짜로 치장한 복장. 백화점, 명품 매장 앞을 지나다 우연히 본 광경입니다. 한 분이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는데 자세히 보니 로고의 위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짝퉁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옷차림 전체를 보니 명품처럼 보이는 가짜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짜 명품 시계, 가짜 명품 벨트, 가짜 명품 선글라스. 그 순간 드는 생각은 가난해서 진품을 못 사는구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 하는가였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프란체스카 지노 교수는 작은 거짓말에 눈덩이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작은 부정직함으로 시작한 사람은 점점 더 큰 부정직함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가짜 명품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시작하지만 그것은 점점 더 큰 허위로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짜 물건을 든다는 것이 타인을 속이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부의 거짓 신호를 보내면 결국 자신도 그 거짓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의 가치를 점점 잃어갑니다. 저는 한 젊은이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빚을 내서 명품을 사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고 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명품 옷 아래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빚은 늘어났고 진짜 자신은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짜로 치장하면 할수록 진짜 자신은 더욱 보잘것없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짜로 치장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옷차림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도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진실보다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작가 라 로슈푸코는 이렇게 썼습니다. 위선은 악덕이 미덕에게 바치는 경이이다. 가짜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것은 진품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정직하게 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의 도덕적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명품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실에 맞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옷을 당당하게 입는 것입니다. 저렴한 옷이라도 정직하게, 자신답게 입는 것이 가짜 명품보다 훨씬 더 품이 있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난해도 품위는 지킬 수 있어. 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아무리 부자여도 천하다네. 가짜로 치장한 복장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 거짓을 넘어 그 사람의 내면까지 거짓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가짜로 자신을 치장한다면 그 사람의 다른 말과 행동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옷차림의 거짓은 종종 더 깊은 곳의 거짓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아름다운 옷차림은 진실입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수수해도 당당하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 에너지를 진짜 자신을 가꾸는 데 쓴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옷차림이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정직한 언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옷차림을 살핀다는 것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해로운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한 안목입니다. 청결함의 정도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때와 장, 소에 맞는 복장은 그 사람의 상황 인식 능력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드러냅니다. 과시욕의 유무는 그 사람의 내면이 충만한지 공허한지를 암시합니다. 소품의 정갈함은 삶의 디테일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반대로 타인을 위협하거나 무시하는 복장, 지나친 무관심으로 무례함을 주는 복장, 가짜로 치장한 복장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신호들입니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상처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동안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지라며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뭐. 라며 자신을 포기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겉모습을 가꾸는 것을 허용으로,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쓸데없는 짓으로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옷차림은 허용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 나를 가꾸는 것은 나이와 무관한 존엄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60대, 70대, 80대, 어떤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다울 자격이 있고 단정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입니다. 비싼 옷을 살 필요도 유행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아침 옷장에서 옷을 고를 때 조금 더 정성을 들여 보십시오. 단추가 다 달려있는지 확인하고 다리미를 한 번 더 들고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가다듬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볼 때도 이제는 좀 더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화려한 브랜드가 아니라 청결함과 정갈함을 보십시오. 유행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십시오. 과시가 아니라 진정성을 보십시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함께할 만한 사람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옷차림은 그 사람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말보다 먼저, 행동보다 먼저 옷차림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읽는 능력은
여러분이 오랜 세월 쌓아온 가장 귀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옷차림도 다른 사람에게 언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은 옷은 세상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이라는 나를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고른 옷 한 벌이 당신이 세상에 건네는 가장 아름다운 인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옷이 비싸지 않아도 유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옷에 배어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어도 가장 품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일 아침 옷장 앞에 서실 때 이 시간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존중하겠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짐이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